안녕하세요. 헛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한국에 여행을 가서 맛있는 식당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많이 있는 그런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자주 가는 그런 식당 말고 진짜 한국 사람들, 진짜 여기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런 식당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먼저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여행 중이에요. 저는 한국에 여행하러 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맛있는 식당을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맛집. 그쵸? 여기에서 인기 있는 맛집이 어디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유명한 식당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유명한 음식이나 아니면 유명한 식재료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특산물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특별한 어떤 재료를 우리 특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는 특산물이 귤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싶으면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전주 같은 지역은 비빔밥이 유명하고 부산에는 밀면, 돼지국밥 이런 유명한 지역마다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메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알려줘야 하지?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자기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요. 이런 어느 나라 음식. 저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오랜만에 이탈리아 음식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재료, 먹고 싶은 음식 재료를 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해산물, 바다에서 나는 그런 재료를 해산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해산물 음식, 해산물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해물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한국의 전통 음식, 그런 트레디셔널한 것들을 먹고 싶으면 전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저는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다른 지역에 가면 못 먹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저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은 싫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 사는 사람을 우리는 현지인이라는 단어를 습니다. 현지인. 그래서 저는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식당 말고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가고 싶어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기가 혹시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얘기해주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죠. 추천하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추천해주기 위해서 내가 못 먹거나 안 먹는 음식, 먹기 싫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말해주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매운 음식? 매워요? 매운 음식은 못 먹어요. 저는 매운 음식은 못 먹어요. 아니면 무슨 음식을 먹으면 나는 막 알레르기가 있어요. 피부가 변해요. 아니면 막 숨을 못 쉬어요. 그런 병이 있어요. 질병, 그걸 우리 알레르기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저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우리 베지테리안 친구들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가 없는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여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음식은 좀 먹기가 힘들죠. 한국 음식 중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같이 먹는 음식들이 많아서요. 예를 들면 닭갈비, 불고기 그런 음식들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자 먹을 수 있는지 1인분 한 사람 음식으로도 서빙이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그 식당에 1인분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먹을 양 1인분도 되나요? 거기 1인분도 되나요? 아니면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나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식당에는 막 2인분, 3인분 이상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식당까지 멀어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당까지 멀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버스나 만약에 지하철을 타야 해요?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전 중이에요. 차가 있어요. 운전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주차가 돼요, 안 돼요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주차장이 있나요? 아니면 식당 근처에 주차할 만한 곳이 있나요? 식당 근처에 주차할 만한 곳이 있나요?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물어보실 수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맛집 추천받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국 여행을 가서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 말고, 그쵸? 거기 가면은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들은 보통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보다는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런 식당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오늘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